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을 준비할 때 내게 필요 없는 보장도 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보장은 빼고요. 내게 필요한 보장만 좀 쏙쏙 골라 담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원하는 보장만 선택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1월 31일까지 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운전자 상해 보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증권 분석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도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지금 2가지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보험에 관련한 궁금증 메시지로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쇼핑을 하듯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담을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보험 쇼핑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필요한 보험을 위해서 자, 오늘은 특별히 보험 쇼핑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을 하려고 하면 쇼핑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도요.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담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마트를 간다 그래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계산하기 전에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빼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험은 어떤가요? 좀 어렵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려운 보험을 장바구니에 먼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중에서는요, 자, 여러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자, 오늘의 조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 건강한 신분이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요한 내용으로는요,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필요하신 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충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보험료 5만 원 이상이 납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은요. 5만 원 이상을 내가 구매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수 항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월 31일까지 한정적인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종류를 전체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증권을 봤을 때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가지수가. 자, 진단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망이라는 기본담보부터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사망과 진단비 위주로 했는데 무려 35종이나 됩니다. 많이 봤던 것들이죠. 암부터 해서 이대질환, 간질환 모든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뇌혈관 질환과 특정 뇌혈관 질환이라고 또 구분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뇌혈관이 범위가 더 넓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뇌혈관이 그 다음 순위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3순위가 될 거고요. 뇌출혈은 4순위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요. 뇌출혈이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겠죠. 자, 보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정액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선택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기 때문에요. 선택은 자유인 거죠. 내가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에 속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특이한 것을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가 많이 못 보던 것 중에서는요. 이런 만성 간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폐질환, 신부전증, 요즘에 많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폐질환, 환경이 안 좋아서 황사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는 진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내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로 생활질환과 입원비를 담아봤는데 19종류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또 특이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에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대상포진. 이런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했지만은 위험한 경우, 예방접종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보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당뇨에 대한 위험성은 누누이 이야기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당뇨인 6.5나 아니면 당뇨가 중증인 7.5까지도 해당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당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요, 이대질환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대질환 입원비. 자, 입원비는 가성비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입원비라는 글자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대신에 입원비 중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입원비만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이대질환이라든가 암 입원비, 이렇게 선택적인 입원비를 아마 본인이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술비와 기타 보장입니다. 수술비 종류 너무나 많죠. 역시 30종이나 되고요. 수술비도 나열해 보면요. 얼마나 많냐면요. 자, 상해부터 질병 수술까지 있고요. 요즘에는 71대 수술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1대 중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죠. 22대, 35대, 13대, 그리고 치액 수술까지. 자, 내가 해당되는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수술비 보장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경우에도요. 수술비 보장을 내가 선택한 것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면서 질병 수술비 1호 중에서도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를 받으면서 내가 만약에 뇌혈관이다. 그러면 뇌혈관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또 뇌혈관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뇌혈관 수술비를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뜻. 내가 장바구니에 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내 증권에 있는 것들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증권에 한번 담아본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건요, 가지수가 84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체는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선택을 했던 건데요. 자, 어떠세요? 84가지 다 선택하면 물론 좋겠지만은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기준이 쓰셨나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준 금액은 제가 5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은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자, 5만 원 이상의 기준을 40세 여성이 20년 동안 납입하고 진단비는 보험료가 다소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담기 위해서 90세까지 꼭 필요한 보장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나 이런 진단비도 많이 선택을 했었고요. 우리가 뇌혈관에 대한 부분, 과거에 있는 증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요즘에 선택을 많이 하시는 기준인데요. 뇌혈관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같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같은 혈관 질환인 허혈성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같이도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입원비도 이대 질환 입원비를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만약에 진단비인데 이 중에서 중증 질환을 나는 위험들을 높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시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대 질환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허혈성과 급성 심근경색 이대 질환 수술비.
어떻습니까? 자, 2대 질환만 갖고도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시는 제가 진단비를 뺀 나머지 수술비와 그 외 보장들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것도 기준은 5만 원 이상입니다. 자, 남성을 한번 볼게요. 30세 남성이고요.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보장을 받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담보라는 것을 100만 원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선택한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자, 골라 담기 뭐가 중요해? 자, 핵심은요, 어디 있냐면요, 골라 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보험료를 절감시켜야 되는데요. 기본 담보라는 거, 우리가 연계 담보, 스코링 담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담보들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급 기준으로 봤을 때 스코링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 담보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 보험료를 보면 12,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2급 같은 경우에는요, 그보다 높은 22,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필요하고요. 만약에 3급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28,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5만 원어치 내가 오늘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28,000원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빼고 나머지만 선택했다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오늘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선택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최소한 12,000원 아니면 많게는 28,000원에 해당되는 그런 보장을 더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요. 보장을 겹쳐서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 한번 또 살펴볼까요? 수술비 중에서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20만 원. 질병 수술비가 조금 약하네요. 그런데 1호종 수술비가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최소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5종 수술비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을. 그러면 1종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를 합해서 5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 수술비를 보장을 받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술비들을 나머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상포진, 진단비와 수술비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통풍 진단비도 100만 원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그런 증권과 다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정보는요, 타인이 주는 거지만 분명히 기회를 잡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이 기회를 본인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장을 볼 때 내게 필요한 물건을 좀 골라 담듯이 내게 필요한 보장만 좀 쏙쏙 골라 담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올 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아직 보험 가입을 못하신 분들 혹은 보험 준비를 했지만 좀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보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할게요.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전시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저 2018년 작년 11월 달에 가입을 했네요. 네. 93년생이면은 26살 이제 운전을 시작하시면서 운전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운전자 H사의 보험이요? 운전자 예. 상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민채 아나운서님은 운전하시나요? 제가 올해 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좀 헷갈리기도 해서 이 부분도 오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유익하시리라 봅니다. 그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많이들 들어보셨죠?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동차 보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가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보험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은 보장 기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세까지도 보장이 되고요. 예. 네, 이걸 뭐 3년만 보장받을 수도 있고 10년만 보장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가 되고요. 또 주요 보장 측면에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데 반해서 주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네. 운전자한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떤 책임이 부과되죠.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민사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다 이렇게 면제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사고가 어떤 사망을 이르게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중상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11대 중과실에 그런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합의를 받다 할지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 되면은 자동차 손해보험에서는 좀 보다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이 형사적인 책임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20년 납 80세 만기로 하셨네요. 아마도 80세까지 운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9,520원으로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증권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특약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전자 보험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다양한 특약을 넣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하게 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은 9가지 어떤 특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필수적인 담보는 다음과 같은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은 5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4,830원에 보험료를 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한번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망을 일으켰을 때 나오게 되고요. 네. 아까 중상이라고 말씀드렸죠.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1,000만 원, 그다음 70일 이상의 어떤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3,000만 원, 그다음 140일 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5천만 원의 어떤 형사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교통상해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해를 입혔을 때, 그 다음에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상해급수로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일으켰을 때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2017년 4월 이후로부터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선지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내가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후 지급이었는데 지금은 선지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보다 받기가 좀 용이해진 거죠? 용이했다기보다는 먼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돈에 대한 부담 그렇죠. 큰 돈에 대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보면은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표에 보시다시피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 운전은 면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이 되지만은 술을 먹고 아니면은 운전면허 없이 하게 된다면은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예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1,000만 원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221원을 내기 때문에 2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어떨 때 지급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속일 당했을 때 그렇지만 불구속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불구속 처리가 되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속돼서 예. 네, 구속돼서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만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보시면 약식 기소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검사가 봤을 때 얘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약식 기소됐을 때는 물론 이제 변호사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돼서 했을 때만이 변호사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약식 기소가 됐을지라도 법원에서 다시 공판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럴 때는 또 지원이 됩니다. 그럼 아나운서님, 내가 이렇게 약식 기소됐는데, 네. 나 굉장히 그 벌금이 참 부당하고 왠지 좀 불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 하게 되면 나올까요? 제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안 돼요? 네. 예. 피보험자가 내가 약식 기소를 했는데 참 부당하다. 내가 정식 재판을 받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벌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 사고 벌금 2,000만 원 지급받는데 457원의 보험료를 내고요. 요즘 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온 보장인데 자동차 사고 벌금에서 대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500만 원 보장을 받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네, 뭐 예. 가로수도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물 파손을 했을 때 그때는 여기 대물 벌금에서 500만 원에서 지급이 됩니다. 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네. 75원. 네,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그럼 자동차 사고 벌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연을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좀 전에 표에서도 봤다시피 음주나 무면허에 발생했을 때는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음주하시고 이건, 운전을 하시면 네. 안 되겠죠. 운전자분 본인의 과실이니까요. 이거는. 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시면 안 됩니다. 땡손 운전이 되기 네. 때문에 예, 너무 당황해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습용 차량, 네. 그다음에 시험용 차량으로 운전하셨다가 예.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벌금이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운전자 보험을 들었지만은 약관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피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심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생활에 네. 유익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필수 담보인 자동차 사고 벌금, 그다음에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여기를 보장받는데 5,587원. 이분은 그래도 80세 만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작은 비용으로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한번 같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운전자 상해 보험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상해 보장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플랜 A 시간에 장바구니에 필요한 부분을 담자라고 하셨는데 이 운전자 상해 보험도 마찬가지로 필수 담보 외에도 다양한 특약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 이분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비를 추가하셨네요. 그다음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0만 원도 추가하셨고요. 응급실에 가면은 보장을 받고 싶으셔서 5만 원 추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운전자 상해 보험을 그래서 비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령이신 분들이 상해 부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 보험에서는 그 제약이 좀 많은데 운전자 상해 보험에서는 그 보장 기간이 좀 보장 범위도 좀 넓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 초년생이 이제 운전을 시작하면서 아마 자동차 보험과 함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운전자 보험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필수 담보 확인 이 부분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담보에서 빠지지 않게 벌금 담보는 또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유념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빠져 있는 상해 보장이 뭐가 있을까? 골절이라든지 뭐 수술비라든지 상해 부분에 대한 보장은 훨씬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담으신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 나의 많은 보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전시우 전문가와 함께 H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좀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운전자 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이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여러모로 유리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가져와 주신 증권은 필수 담보가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 유리했던 증권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장롱 속의 증권을 꺼내보시고 내가 가진 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좀 파헤쳐보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번호가 아래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나의 보험도 좀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한 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험플랜 네, 119 연락 되셨어요. 네네. 예,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예, 아들이 이제 군복무를 하러 가는데, 예. 보험을 들어놓긴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마음이 불안해서 더 준비할 게 없는지 점검 좀 부탁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을 군대로 보내시려니까 참 마음이 걱정되고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22살이요. 아드님 참 어리시지만 뭐 아프신 데는 없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가족력이나 뭐 병력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특별하게 없어요. 그런 건 특별하게 없고요. 네. 2건의 증권을 준비해 주셨는데 지인분께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22살 된 남성분의 증권,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신한생명에서 2014년도에 아이사랑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1만 6천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아들의 입대를 앞두고 2건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좀 걱정도 되고 이 보험으로 충분할런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군대 보내려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증권 제가 잘 받았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증권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증권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네.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거든요.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우선은 먼저 드려볼게요. 보내주신 증권. 네. 신한생명의 아이사랑보험. 네. 요거 가입을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는데, 네. 이 상품이 그때 아주 굉장히 이슈였던 상품이어서 내용을 네. 보니까 내용도 참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네. 암 진단 자금이 고해감, 여기서 고해감은 백혈병하고 골수암, 요 두 가지는 진단자금이 1억 받으시고요. 그리고, 일반암은 네. 백혈병하고 골수암 뺀 나머지 일반암은 5천만 원이라는 진단자금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소해감, 기타 네.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네 가지는
진단 자금이 300만 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급여금이라고 해서 교통장애급여금은 1억 있으시고 일반 장애급여금은 5천만 원 있으신데 이 교통장애급여금 요 무슨 뜻이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장애 지급률표대로 장애 지급을 받으시면 3에서 100%까지 만약에 내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로 해서 5%의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1억에 대한 5%를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장애 지급은 뭐냐면 교통사고 이외에 일반적인 재해로 장애 지급을 받으시면 그 5천만 원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술급여금 있으신데 1에서 5종까지 1종은 10만 원, 2종은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은 300만 원까지 요렇게 받으시는 부분이고 입원급여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주계약에 있어요. 특약에 있는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입원급여금도 주계약에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데 2만 원씩 나와요. 질병이나 상해 모두. 근데 이게 3일 초과 4일째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골절 진단비 30만 원에 뭐 응급실 내원비까지 주계약에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응급실 내원비도 3만 원까지. 그다음에 통원비도 치과 통원비도 나오고 안과 치료 통원비도 나오고 재해 치료 통원비도 나오고 보장 내용이 상당히 지금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특약으로는 뭐가 있냐면 보니까 어린이 3대 질환 특약. 근데 요 어린이 3대 질환 특약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만기 신부전증 요 세 가지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 자금이 1,000만 원 나오세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요 정도 부분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요 정도 부분인데 요게 20년만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이 다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보험을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은 갱신이 많다거나 그래서 보험료 내는데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만기가 80세까지거나 요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상품은 20년만 딱 내시고 나시면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보장보험 요거 가지고 계신데 요게 이제 2016년에 실손 의료비만 별도로 보장을 받으셨어요. 가입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원래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을 잘 안 하거든요. 이 설계사님들도 원래 그 당시에는 실손만 별도로 가입을 잘 안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잘해서 그 지인분이 보험을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제가 보기에 우리 엄마가 준비를 잘 해주셔서 유지를 쭉 잘해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상품이라 제 의견으로는 요거를 정리하기보다는 유지를 잘 해 가셔서 20년만 내고 나서 20년 낸다고 해서 지금 아드님 20년 지금 5년 내셨으니까 35세가 만기거든요. 보험 납입하는 기간이. 그리고 35세까지 내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면 아드님 나이 35세 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활동도 하실 거고 뭐 가정도 꾸리실 거고 이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보험을 조금 더 뭐 가장으로서의 뭐 종신보험 아니면은 뭐 이런 연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이것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이 보장을 너무 좋게 잘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조정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되면 그리고 또 나이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위험한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해 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내용은 너무 좋지만 그 없는 보장 부분이 있어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요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쪽
많이 네. 그 핫하게 떠오르잖아요. 그쪽 네. 부분이 보장이 전혀 없으니까 요쪽 네. 부분 좀 추가하시고 내혈관, 심혈관 쪽 좀 추가하시고 입원비도 3일 초과부터밖에 없으니까 당일부터 받으실 수 있는 요런 네. 부분으로 좀 추가를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지금 군대 보내기 전에 훨씬 더 마음이 좀 안정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무엇으로 네. 준비를 제가 했냐면 네. 손해보험 쪽으로 20년 난 100세 만기예요. 이것도 갱신도 하나도 네. 없고요. 네. 보장 내용이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넣고요. 뭐 수술 상해 수술비, 질병 상해 입원비 당일부터 3만 원, 그다음에 질병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요것도 당일부터 10만 원.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수술비도 다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네. 응급실 내원비도 5만 원, 골절비도 50만 원. 그래서 혹시 모를 이런 생활질환에 대한 이런 수술비도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 5만 원에 준비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네. 훨씬 더 보장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네. 군대 보내기 전에 부족했던 부분도 네.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네. 가지고 계신 보장이 너무나 좋아서 유지를 계속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그 네. 가지고 계신 거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네. 가입을 네.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렇게 네.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상품도 요즘 네. 무해지 상품, 갱신 없는 걸로 가장 네. 저렴하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전문가님께서도 아들이 네. 둘이셔서 더 공감이 되셔서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증권들의 보장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유지를 네. 해 가시고요. 대신에 네. 군대를 보내시니까 좀 걱정되는 만큼 상해 부분, 그리고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입원비까지만 좀 추가로 보완하시는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네. 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험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분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전부 하나씩 둘씩 아프다고 하길래, 예. 저도 좀 보험 좀 점검 좀 해보려고요. 아,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뭐 혹시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주변 지인이 아프면 걱정돼서 보험을 들여다보기 마련이잖아요. 네. 올해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55이요. 55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좀 두 건의 보험을 유지해 오신 것 같은데 중간에 리모델링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오늘이 처음이시고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전시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증권을 2건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55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동부화재의 장기간병 건강보험을 80세 만기 20년 납 상품으로 2004년도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MG화재에서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24만 5천 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아픈 걸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좀 전문가분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받고 싶고 잘 가입해둔 건지 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시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건의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제가 잘 살펴봤는데 굉장히 빨리 가입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아까 문자가 올라왔었는데 네. 혹시 누가 아프시나요? 제
주위에 저희 친척분도 그렇고 네. 제 주위에 가까우신 분들이 다 혈압이 높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혈압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증권에서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발병하게 되면은 뭐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들어놓고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셨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어제 혹시 아프면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건지. 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한두 군데씩이 조금씩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나이가 되셨네요. 네, 친구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그러면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미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2004년도 상품이라서 한번 약관을 좀 자세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벌써 네. 한 20년은 좀 그렇고 한 10 몇 년 이상 된 상품이라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도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장기 간병 건강보험이에요. 그러면 주계약이 간병비가 나오는 건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간병비요? 네. 아니, 몰랐는데. 아, 이 간병 상태가 되면 뭐 네. 일단은 누워 있어야 되겠죠. 활동도 불편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700만 원이 가입 금액인데 여기에 10%인 70만 원이 5년 동안 매월 나오게 되는 그런 보장이 있어요. 좋은 거네요. 지금 뭐 치매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치매 상태는 조금 더 이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중증일 때 아마 이런 간병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장기 이식 수술비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0%예요. 장기 이식이 하게 되면은 6대 장기 이식에서 6대 장기 이식뿐만이 아니라 각막 이식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도 옛날 모르셨죠? 보험이 좋은 거네요. 네, 이렇게 주보험이 이렇게 일단은 돼 있고요. 나머지는 특약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특약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뇌혈관 진단비라든지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 근데 2004년도인데도 어떻게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를 예. 이렇게 그때 나이가 한 39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좀 그 나이면은 이제 선택하려면 참 힘들었을 텐데 약관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보험사에서 굉장히 큰 범주를 보장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 모르고 가입했어요. 아, 그러셨죠? 네. 지금은 뇌혈관 질환하게 되면 뇌졸중, 뇌출혈 선택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뇌혈관 진단비가 나갔습니다. 네, 그 정말 잘 됐고 2천만 원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것보다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이때 당시는 소외감 분류가 안 돼 있고 그 제자리암, 기타 뭐 제자리암 피부암이라든지 요 세 가지 그 소외감 400만 원을 주는 거 20%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일반암으로 지급이 돼요. 네,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것들이 2천만 원으로 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대 질병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린 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400만 원이 돼 있고요. 입원비 5만 원, 이렇게 입원비 또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혹시 증권을 보시고 계시나요? 이게 몇 세까지 보장인지 보이시나요? 예, 저도 이거 좀 걱정이 돼서 봤더니만 네. 제가 80세로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주계약이 80세고요. 나머지 그 3대 질환에 대한 그 특약들은 아쉽게도 70세 보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그 보이세요? 아니, 저 못 봤어요. 그러셨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정말 아쉽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체크해 보실 게 뭐냐면 그 실손의료비를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반쪽짜리 실손의료비예요.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는데 통원 의료비 부분이 안 보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병원을 안 다녀서 잘.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벌써 오래전 이야기라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통원 의료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체 납입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 보험료를 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2004년에 들 때도 14만 5천 원 되게 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14만 5천 내시죠. 네네. 근데 이 실손의료비가 찾아보니까 1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납입 제도라 그래서 그 쌓여있는 보장 금액에서 책임보험 준비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약환급금에서 계속 이렇게 차감을 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전혀 보험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동부화재 장기간병 건강보험이었고요. 그래서 치매까지도 보장되는 그런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내주신 MG그린 라이프 원더풀 보험을 보게 되면 월 10만 원씩 내고 계셔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대 질환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대 질환이 조금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뇌혈관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바뀌어 있죠. 뇌졸중 2천만 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병 입원비 소소하게 이제 16대 질병, 여성 전용 질병 치료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6대 질병 보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죠? 네, 이걸 16가지를 제가 다 나열하기는 좀 그러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백내장, 녹내장, 그다음에 관절염이 보장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은 주변에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보면. 근데 지금도 이렇게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 보장을 받으니까 양쪽 눈을 하시게 되면 4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수술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나와 있습니다. 16대 질환에 대해서 질병 보장을 받으시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약관을 조금 번거로우시 찾아보셔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주저하지 않고 백내장, 녹내장이 됐을 때 아마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게 여성 전용 질병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 걸리는 골다공증에 대한 보장도 2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절염은 저쪽에 뭐 16대 질병에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5대 장기이식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동부화재에도 그 장기이식 수술비가 1,4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중복 보장입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병 통원 의료비가 있긴 하네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잘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유지를 잘 하시는데 이 라이프 원더풀 보장이 왜 이렇게 비싸나 봤더니만 원래 보장 보험료는 3만 7천 원입니다. 나머지 6만 3천 원 정도가 적립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적립금 뭐 저축해주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면 지금 이 보험도 잘 되어 있지만은 80세에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보장이 70세, 80세에 끝나기 때문에 100세까지 길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저렴한 또 플랜들이 있거든요. 수술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 뇌혈관 수술비라든지 허혈성 수술비라든지 전부 지금은 1,000만 원 최고로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진단비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 1,000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골고루 준비하시는데 한 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적립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 그러면 새로운 보험으로 100세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보장을 받으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또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뭐 유지를 하시되 좀 조정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전문가의 눈에 포착됐기 때문에 보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전시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두 가지 전화번호 연락 주신다면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1-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